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TV입니다. 제가 이 사주를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씩 지금 송사가 붙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언제쯤 재판이 끝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자기가 이제 회사라든지 직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이제 직원하고 사이가 안 좋고 시비가 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제구설 시비를 나타낸 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요.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떠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게 사주에서는 제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살은 일명 수옥살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수옥이니까 감옥에 갇힌다는 흉살입니다. 그리고 뭐 이 수옥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 외에도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급변 사고, 단명한다든지 아니면 불구 횡액 등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일명 제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혹시 이런 뭐 이제 물론 뭐 불구가 된다든지 단명이 된다든지 이 사고가 나는 건 이제 최악의 상황이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23년 올해는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올해 이런 수옥살, 제살, 관제, 구설, 시비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지 그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주시고 가급적이면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올 한 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잘 올 한 해 이겨내고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주에 이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운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에 이 수옥살, 제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사실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군인이나 경찰, 교도관, 뭐 법관, 세관원 등 뭐 이제 권력기관이라고 하죠.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의 직업을 가지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의사, 활인업 아니면 뭐 대장간 나쁘게 풀리면 건달, 깡패, 양아치 이런 쪽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좀 권력기관, 힘센 기관, 공무원 이런 게 좋다. 그리고 아니면 칼을 만지는 직업을 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년은 개미년 토끼인데 이 태어난 날이 사유축 생에 태어난 띠나 일생은 23년 올해가 이제 제살 연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설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띠인지 어떤 일에 태어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주를 혹시 모른다 하셔도 이것만 보면 충분히 이해를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일주와 연주 이렇게 됐는데 일주는 자기가 태어난 날의 생일을 나타내고요. 연주는 띠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이 뱀날인 사, 그리고 닭의 날인 유, 그리고 소의 날인 축 이렇게 이것을 사유축이라고 하는데 띠로 보면 뱀띠, 닭띠, 소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운을 갖고 있는 사유축생들은 23년 올 한 해 내년 1월 달까지의 양력으로는 아직 그런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물 손재가 발생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투자 같은 거 이런 걸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시고 그리고 직장 내라든지 아니면 집안 식구 각자 이렇게 보면 대인관계 이런 것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 뱀띠는 지장간의 무경병이라는 기운을 또 다른 기운을 갖고 있고요. 닭띠는 경과 신금을 갖고 있고 소띠 같은 거 축은 개신기라서 다른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건 전 세부적으로 보면 각 사주를 좀 자세히 봐야 이 속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깨지는지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닭띠라든지 아니면 닭날에 태어나신 분은 특별하게 조금 더 23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유하고 닭은 묘유 충살이 껴가지고 강력하게 다른 것보다는 강력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이 사유축 중에서 특히 유를 갖고 있는 분들은 23년은 더욱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어난 연도, 띠를 나타내는 거고, 태어난 날, 생일을 나타냅니다. 태어난 띠가 뱀띠, 닭띠, 소띠. 그런데 태어난 날도 역시 사유축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느냐? 예, 맞습니다. 다만 이 생일의 기운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생일날 이 사유축에 태어난 사람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유축 일이 아니고 띠만 사유축생이면 어떠냐? 물론 작용은 하지만 조금 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난 날이 뱀띠인데 태어난 날이 유날이나 축날이나 또 뱀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닭띠인데 또 닭의 날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때는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기운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을 때하고 두 가지가 겹치느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이것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가 있으면 더욱더 안 좋다. 한 가지만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그 기운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 뭐든지 중첩이 된다. 두 개가 겹친다. 세 개가 겹친다. 그러면 그 기운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으면 어느 정도 피해 가는데 두 가지를 겹쳤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대운과 세운이라는 게 있는데 세운은 어차피 23년 개묘년 토끼 하니까 세운에서는 겹치는데 내가 대운에서도 또 사유축 중에 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겹치게 되겠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관제구설 12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올 한 해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재수가 없으면 진짜 뭐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뭐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태풍의 피해를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새롭게 추진하고 시작하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올 한 해는 어떻게든지 견디고 버텨야 된다.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유가 많은데 올해 예를 들어서 묘니까 토끼해가 들으면 이제 간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목의 기운은 간이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칼날이 목의 기운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분들은 건강상으로 특히 간이나 소화기 계통 이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여행도 좋은 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다만 사주 그 팔자의 기운에 따라서 이제 구신이라 그래서 그걸 제어해주는 기운이 있다라든지 합이라든지 뭐 이제 축 뭐 이런 작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사유축생이 사유축일날 태어났다. 그럼 두 가지가 겹치면 더욱 강력하고 대운에서까지 또 그런 운기에 있는 사람은 특별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뱀띠, 닭띠, 소띠들 그리고 사유축일날 태어나신 분들의 2023년 주의해야 될 점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운이 오는 거기 때문에 다만 사주의 전체적인 뭐 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이런 날을 갖고 있는데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따로 상담을 의뢰를 하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뱀띠, 닭띠, 소띠에 대해서 이제 관제구설 1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전화로 하셔서 상담 의뢰하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